그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이게 전형적인 사실 경제 위기,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경제 위기의 경로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네. 일단 시작 자체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뭐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찌 보면 금융위기에서 시작해서 실물경제 위기로 건너갔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가 나빠진다 또는 나빠질 것이다. 이게 이제 금융 충격으로 이제 다가오고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진짜 이제 좀 심각한 금융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뭐 우려감을 갖게 하는데 이 센터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2008년 경제 위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하고 뭐 비슷하거나 다르거나 하는 점은 무엇이고 또 2008년처럼 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한번 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금융위기 직전에 제일 많이 내렸을 때가 2008년도 1월 달에 4.25%에서 3%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25%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고점이 4.25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1.75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크게 금리를 인하해 버린 거죠. 왜 금융위기가 나고 난 그 달,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망했던 때에 2%에서 1%를 만들었거든요. 1.0%.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보다는 작아요. 우리가 지금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게 왜 한 달 사이에 1.75%나 금리를 내렸을까? 이게 정말로 미국 경제가 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렇게 시급하게 큰 폭으로 내리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앞으로도 시간이 얼마든지 남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강수를 둬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야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그 미국 금융시장과 신용시장에서 큰 뭔가의 문제가 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연준이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거죠. 연준의 그 가감한 액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준이 먼저 공포 반응을 보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금리를 내리고 어쩌고 막 이러는 거는 그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거든요. 한번 따져보시면 20년 내에도 그걸 했던 것은 1998년도에 롱텀 캐피탈이 망했을 때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기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걸 했거든요.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면. 근데 지금이 그래도 위기 상황도 아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3일, 16일, 불과 15일 사이에 0.751 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틀림없이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이게 그 위기가 가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작은 트리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엎어질 것 같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조그만 지방에 있는 은행들이 문을 닫았었어요. 서브프라임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한 6, 7개월 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2007년 12월 달에 베어 스턴스가 망하죠. 그때까지도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문제될 건 없다. 서브프라임 다 합쳐봐야 3천억 달러뿐이 안 되는데 그거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거의 이게 그 감당이 안 되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2008년도의 재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서브프라임이 왜 문제가 됐느냐. 부실한 이 부동산 담보 대출 해줬더니 부실한 곳에다가 해준 거를 이게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거를 우량한 것에다가도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희석을 시켜버려가지고 그거를 또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갔더니 이게 부풀어가지고 난리가 나더라. 이게 된 거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지금에다 대비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에너지 기업들 굉장히 부실한데, 거기 지금 금리가 10%가 훨씬 넘는데, 저놈들이 지금
이 그 유가 35불 여기에서는 절대 살아나지 못하는데 저것도 또 누가 아느냐. 우량한 거, 불량한 거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그에다가 또 이렇게 그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디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여전히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그렇죠. 시장에 어떤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일단 3월 초에 G7 컨퍼런스 콜이 열리고 그 다음 날 전격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미국이 0.5%포인트. 이것도 사실 굉장한 비컷이었죠. 네.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한 적이 별로 없었고 특히 이렇게 정례회의가 있는데 우리 21년 스케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의 FOMC가 언제 열리는지 다 스케줄이 발표되어 있는데 정례회의를 그냥 2주 앞당겨 놓고 그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기준금리를 비컷으로 인하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냥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우리 센터장님하고 방송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에. 그때 그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두 분이 따로 만나셨군요, 이미. 이제 센터장님이 진행하시는 방송에 그 얘기를 제가 코멘트를 드렸죠. 이제 센터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방송이죠. 그때 굉장히 이례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정례회의가 아닌 비상소집회의라는 측면 이례적이다. 거의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고. 그렇죠. 그리고 비컷이라는 것. 네. 원래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야 되는데 네. 베이비 스텝 0.25%가 그렇죠. 아닌 0.5%의 큰 비컷이다라는 게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근데 이때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제가 그때 뭐라고 코멘트했냐면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정도를 경과를 지켜보고 2주 후에 추가 금리 인하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긴급 소집해서 인하한 것이다. 결국은 오늘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그 생각 이상의 이례적인 정말 1%포인트라는 엄청난 인하였던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다시 재규된 상태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또 금리를 전폭 인하했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긴급 소집해서 기준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2월에 동결했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비관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통화정책을 이렇게 결정할까? 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날 정도입니다. 왜 지금이 우리 부동산 시장 염려할 때인가요? 지금이 가계부채 염려할 때인가요?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염려해서 기준금리 동결하는 게 이게 통화정책 당국의 의사결정이 맞는 말인가요? 너무 울분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의사결정할까?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뭐 평소에 예전에는 뭐 부동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금리를 낮추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때는 오케이. 근데 최근 상황은 이거 진짜 굉장히 자칫하면 그리고 정책 대응 실기하면 되게 들어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한국은행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봐야 그게 그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그 신호 외에는 경제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 내려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반영이 됐었죠. 센터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약간 그래서 안 내린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 그렇게 판단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한데 다만 그때는 이게 어쨌거나 하나님이 적극 대응한다라는 어떤 시그널 자체를 주는 것도 저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뭐 어쨌거나 그런 건 좀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없이 지나가서 이제 우리나라 정식 그 통화정책회의는 이제 4월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1.5%나 내렸으니까 긴급 소집 회의를 통해서 우리도 통화정책을 열어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건데 이렇게 정례회의가 아닌 기준금리 인하도 이례적이고 우리나라도 그리고 0.5%포인트나 인하한 이 사실이 9.11, 2001년인가요? 9.11 테러 직후 그때 0.5%포인트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그때 0.75%포인트 이 두 번 그렇게 인하하고 0.5%포인트 이런 비컷은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오죠. 사상 처음 자, 그만큼 뭐 하여튼 이례적인 일이 네, 벌어지는 네. 거죠. 예. 그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어떤 또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주식 시장의 이 지금 최근의 하락세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건지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바닥을 보통 다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걸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